뜨겁게 달아오른 여름밤. 대한민국 예능 판도를 바꾸어 놓은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불꽃야구입니다.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실제 야구를 무대 삼아 스타 선수들이 다시 뛰고 은퇴한 전설들이 재조명되며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은 단순한 경기 결과나 화제의 장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궁금한 포인트였습니다. 불꽃야구는 방영 초기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기존 스포츠 예능의 틀을 깨고 선수들의 드라마와 리얼리티를 동시에 담아내며 방송가의 판세를 흔들었습니다. 첫 회부터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클립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야구 팬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대중적 화제로 떠오른 것이죠.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시청률은 높고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니 당연히 수익도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측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수익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그저 인기 있다라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그럴수록 대중의 호기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꽃야구의 총연출을 맡은 장시원 PD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제작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한 주역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의 한마디는 곧 이 프로그램의 본질을 설명하는 키워드이자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단서였습니다. 장시원 PD는 16회차까지의 총 매출 규모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발표가 있기 전 방송가에서는 온갖 추측이 오갔습니다. 회당 1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오히려 제작비 대비 수익률이 크지 않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광고주와의 계약 규모, OTT와의 협상 금액, 그리고 굿즈 판매나 행사까지 포함되면 엄청난 액수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공식적인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시원 PD의 발언은 단순한 숫자 공개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베일을 벗겨내고 불꽃야구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내놓을 구체적인 액수를 기다리며 마치 경기의 승패를 기다리듯 긴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 벌었다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방송사의 수익 구조, 광고주의 만족도, 출연진의 위상 변화까지 모든 것이 숫자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곧 불꽃야구의 위상과 한국 예능 시장의 판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 뒷이야기를 파헤쳐야 합니다. 장시원 PD는 왜 이 시점에서 매출 공개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그가 공개한 금액은 단순한 매출 이상의 어떤 함의를 담고 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수익 공개가 아니라 한국 방송 산업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불꽃야구 16회 총매출의 실체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장시원 PD의 이름은 단순히 불꽃야구의 제작자라는 타이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방송업계에서 실험가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스포츠와 예능의 결합, 리얼리티와 드라마적 요소의 융합, 그리고 무엇보다 출연진의 인간적인 매력을 극대화하는 연출법은 그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불꽃야구는 사실 초기 단계부터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야구라는 종목 자체가 룰이 복잡하고 비비 팬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가에서는 대중성이 약하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이 지점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기존 스포츠 중계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경기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수들의 훈련 과정, 뒷이야기, 인간적 갈등과 화해를 프로그램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특히 은퇴 선수들의 복귀와 현역 스타 선수들과의 맞대결은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단순히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 선수가 지닌 삶의 궤적을 화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과거 영광의 순간과 현재의 현실을 교차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은 경기 그 자체보다 더 큰 감정적 몰입을 경험했습니다. 이 방식은 장시원 PD만의 독창적인 연출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제작 환경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시즌을 기획할 당시 방송사 내부에서도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야구장을 장기간 대여하고 선수 출연료를 지급하며 촬영팀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프로젝트다 라는 확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득 끝에 방송사는 모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첫 방송 이후 광고주들의 문의가 폭주했고 온라인 클립 영상은 SNS에서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야구 팬뿐 아니라 평소 스포츠에 관심 없던 시청자들까지 끌어들이며 시청층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 모든 흐름 뒤에는 장시원 PD의 기획력과 연출 감각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장시원 PD 가불꽃 야구를 통해 단순히 시청률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따라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강조한 것은 선수들의 스토리,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적인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은 프로그램의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불꽃 야구는 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선수들이 보여주는 진정성, 제작진이 담아내는 드라마적 서사, 그리고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은 곧 광고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장시원 PD의 역할은 단순한 연출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하나의 산업적 모델로 확장시킨 주체였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불꽃 야구는 지금처럼 회당 수익이 화제가 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선택과 결단이 곧 수익 구조의 기초가 되었고 매출 공개 무게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불꽃 야구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해당 매출을 가능케 한 구체적 요인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장시원 PD가 만들어낸 틀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였는지 그 내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꽃 야구의 매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 예능 프로그램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첫째는 방송시간 내 광고, 둘째는 협찬과 PPL, 셋째는 2차 콘텐츠 활용입니다. 그런데 불꽃 야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확장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장시원 PD 특유의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방송 광고였습니다.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불꽃 야구 역시 방송시간 내 광고 단가가 기본 수익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는 동시간대 다른 예능 프로그램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시청률과 온라인 화제성, 그리고 특정 타깃층의 집중도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야구 팬, 스포츠 마니아, 그리고 2030 남성 시청자층이라는 명확한 타깃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PPL과 협찬입니다. 불꽃 야구는 야구라는 스포츠 특성상 장비, 의류, 음료, 건강보조식품 같은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 중 마시는 음료, 입고 나오는 유니폼, 사용하는 장비 하나하나가 곧 광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선수들의 장비와 유니폼 브랜드가 화제로 떠오르면서 협찬사들은 예상 이상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로 인해 시즌 중반부터는 협찬 계약 금액이 초반 대비 2배 가까이 뛰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차 콘텐츠와 디지털 플랫폼 수익입니다. 불꽃 야구는 본방송 외에도 유튜브 클립, OTT 플랫폼,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송사와 플랫폼 간의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료, 그리고 유튜브 광고 수익까지 합치면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TV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수익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프라인 이벤트와 부가사업입니다. 단순히 방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꽃 야구는 팬미팅, 특별 경기, 이벤트 굿즈 판매를 통해 또 다른 수익원을 창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수들의 친필 사인 유니폼, 한정판 모자,
특별 패키지 티켓 등은 발매 직후 매진 사태를 빚었습니다. 특히 굿즈 판매는 젊은 팬층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방송 외적인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판권 판매입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인기를 끈 것이 아니라 해외 OTT 플랫폼에 수출되며 새로운 수익원을 열었습니다.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한국 예능의 인기가 높은 만큼 스포츠와 리얼리티가 결합된 불꽃야구는 신선한 포맷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맷 판매 협상까지 이어졌고,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다각화된 매출 구조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광고와 협찬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디지털과 오프라인, 해외 판권까지 확장하는 구조는 그야말로 종합 수익 시스템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장시원 PD의 전략적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시청률만 보지 말고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불꽃야구는 방송가에서 드물게 매출 다각화에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채로운 수익 구조가 만들어낸 실제 총액, 즉 장시원 PD가 공개한 16회차 기준 총매출 규모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과연 사람들의 추측처럼 수십억 원대일까? 아니면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일까? 그리고 회당 평균 수익은 과연 얼마였을까? 다음 단계에서 그 숫자가 드러납니다. 드디어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장시원 PD가 직접 밝힌 불꽃야구 16회차 기준 총매출, 그리고 회당 평균 수익입니다. 발표가 있던 날 업계 관계자와 기자들, 그리고 팬들은 모두 긴장된 시선으로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무성했던 추측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PD는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16회차까지의 총매출은 약 240억 원에 달합니다. 회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5억 원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곧바로 현장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 한 편이 벌어들이는 금액으로는 엄청난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회당 5억 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꽃야구는 최소 3배에 달하는 수익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숫자가 공개되자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불꽃야구, 예능 수익 구조 새 역사 썼다. 스포츠와 드라마의 결합. 15억 원짜리 한 회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광고업계 역시 술렁였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 내 노출 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실제 매출 규모가 이렇게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총매출 240억 원이라는 수치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돈의 크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불꽃야구가 방송업계 내에서 어떤 위상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같은 스포츠 기반 예능이라도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달랐고, 이는 앞으로 방송사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회당 평균 15억 원이라는 금액은 출연진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단순히 출연료 이상의 가치를 얻게 된 것이죠. 브랜드 이미지 상승, 광고 모델 기회 확대, 그리고 개인 활동의 폭발적 증가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파급력은 단순 계산을 뛰어넘었습니다. 장시원 PD는 발표 자리에서 덧붙였습니다. 이 매출에는 광고와 협찬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수익, 굿즈 판매, 해외 판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구조를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의 발언은 곧불 꽃야구가 지금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장시원 PD가 이 수치를 밝히며 오히려 담담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숫자 그 자체보다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파급력을 강조하고 싶었던 듯 보였습니다. 그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시청자들이 왜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는가입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총매출과 회당 수익은 불꽃야구를 단숨에 업계의 레퍼런스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프로그램이 과연 대중과 업계에 어떤 반향을 더 만들어낼지, 그리고 다른 예능들과 어떤 비교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이 지점, 즉 불꽃야구의 매출 공개 이후 나타난 사회적 반응과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은 왜 게임 체인저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장시원 PD 가불꽃 야구의 총 매출을 공개한 직후 방송계와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제 예능의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평했습니다. 기존 인기 예능조차 회당 매출 5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불꽃 야구가 회당 15억 원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차이를 넘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정도 매출이라면 시즌2는 당연히 나오겠네. 선수들이 몸을 던져서 경기하는 이유를 알겠다. 이제 야구 예능도 드라마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단순히 시청자 입장에서의 재미를 넘어 프로그램이 하나의 돈 버는 기계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공개가 단순히 불꽃 야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들과의 비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국내 장수 예능인 런닝맨 1박 2일과의 비교가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이 여전히 안정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수익성에서는 불꽃 야구가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스포츠 기반 예능과의 비교도 흥미로웠습니다. 이전에도 농구, 축구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대부분 단발성 이벤트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불꽃 야구는 스토리텔링과 리얼리티,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의 출연을 결합하면서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포츠 예능은 오래가지 못한다 라는 업계의 통념을 완전히 깨뜨린 사례였습니다. 광고업계에서는 또 다른 분석이 나왔습니다. 광고 단가를 높이는 건 결국 시청자의 몰입도와 화제성이다. 불꽃 야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췄기 때문에 다른 예능보다 훨씬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었다. 실제로 프로그램 방영 중간 광고는 타 프로그램 대비 최대 2배의 금액으로 판매되었으며 이는 곧 매출 증가로 직결되었습니다. 해외 반응 역시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한국 예능 포맷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불꽃 야구가 보여준 매출 규모와 성공 사례는 새로운 투자처로 비쳤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스포츠 기반 K예능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지나친 상업성이 프로그램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수익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프로그램이 가진 진정성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꽃 야구가 보여준 압도적인 성과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불꽃 야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출 공개는 그 현상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었고 업계와 대중 모두에게 이제 예능도 이 정도 스케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남긴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한 시즌의 성공을 넘어 불꽃 야구가 한국 방송 산업 전반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진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불꽃 야구가 남긴 가장 큰 의미는 단순히 매출 기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 방송 산업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힌 사건이었습니다. 예능은 시청률과 화제성만으로 평가된다는 기존의 통념이 깨지고 이제는 하나의 종합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죠. 첫째, 콘텐츠 기획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예능이 아니라 서사와 스포츠의 결합을 통해 몰입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방송 제작자들에게 시청률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장 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을 던졌습니다. 특히 OTT와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소비 환경에서는 이 같은 다층적 기획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광고와 협찬 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은 광고 단가면에서 드라마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꽃 야구의 성공은 예능도 프리미엄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드라마에만 투자하지 않고 타깃 소비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예능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셋째, 스포츠와 예능의 융합 가능성입니다. 불꽃 야구는 야구라는 스포츠를 기반으로 했지만 그 핵심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수들의 도전과 실패, 갈등과 화해는 드라마 이상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단순 경기 이상으로 강력한 스토리텔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구, 축구, 배구 등 다른 종목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해외 진출의 신호탄입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해외 판권 판매를 통해 한국 예능의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K드라마의 인기를 넘어 K예능도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스포츠라는 보편적 언어는 문화적 장벽을 낮추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한국 방송사들에게 더 큰 시장을 꿈꿀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와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장시원 PD가 강조한 바와 같이 수익은 결과일 뿐 본질은 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꽃야구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재미가 아닌 공감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팬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와 함께 울고 웃으며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충성도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적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밝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시즌2 제작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고, 다양한 스핀오프 프로젝트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전용 콘텐츠, 글로벌 투어 이벤트, 그리고 다른 스포츠 종목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방송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불꽃야구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예능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총 매출 240억 원, 회당 평균 15억 원이라는 기록은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한국 예능이 이제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뻗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수들의 진심, 제작진의 땀, 그리고 시청자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돈과 화제성 뒤에 숨은 본질은 결국 인간적인 드라마였고, 그것이야말로 불꽃야구를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린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불꽃야구는 더 이상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방송 산업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며 앞으로 만들어질 수많은 도전적 프로젝트들의 교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